Only one, only for you. 오직 하나뿐인 당신만의 속눈썹 디자이너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모주기에 따른 빈약한 자연모 연장 방법입니다. 속눈썹 연장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속눈썹 연장하면 내 속눈썹도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속눈썹 연장을 받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연장을 받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감고 헤어 이렇게 드라이 할 때 머리카락 혹시 빠지시나요? 드라이 할 때 머리카락 빠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속눈썹이 떨어질 때 왜 자연스럽다고 생각 안 하죠? 속눈썹은 하루에 자연적으로 탈락하는 가닥수가 5가닥에서 7가닥 정도 돼요. 그런데 탈락과 빠진다는 의미는 좀 다른데 속눈썹 길이는 길어야 1cm 정도거든요. 작은 털들이 빠질 때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속눈썹 위에 가무를 부착한 이 연장된 가무가 떨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내 속눈썹이 진짜 빠지나? 이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그 인생 주기를 한번 볼까요? 엄마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영유아기를 거치잖아요. 모발도 그런 단계가 있는데 모발의 태아기부터 영유아기까지를 발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만 20세 청소년기까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모발도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성장기라고 하는데 성장기는 실제 영양 공급을 받은 그 에너지원으로 계속 일정한 기간 동안 성장을 하는데요. 속눈썹의 성장 주기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주기만큼 성장을 하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를 태화기라고 하는데 태화기는 우리 사람의 인생 사이클로 봤을 때 중장년기라고 보시면 돼요. 태아기의 모발도 성장은 멈췄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튼튼하게 해주는 단계가 태아기 단계예요. 그러다가 노년기로 넘어가겠죠. 모발도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휴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주 적은 자극에도 힘없이 탈락되는 상태를 휴지기 모발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어 이렇게 드라이 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휴지기 단계 모발이에요. 속눈썹도 비비기만 했는데 떨어지는 그런 단계의 모발이 휴지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봤을 때 빈 공간이 보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발의 일정한 주기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간혹 무리하게 연장이 된 경우에 성장기 모발인데도 불구하고 모발이 뽑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 모발이 발생기에서 성장기로 나올 때까지 그 자리가 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혹 그 속눈썹 연장 부작용 그런 데서 오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견인성 탈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견인성 탈모는 인위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입어서 모발이 뽑히는 걸 견인성 탈모라고 하는데 특히 뷰러를 하는 경우에 이 압력 조절이 잘못돼서 눈썹이 부분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뷰러의 부작용은 속눈썹 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라 가위로 자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길이도 더 이상 그 길이만큼만 자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려되는 그 견인성 탈모를 볼 수 있고요. 이 견인성 탈모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모발이 뽑히게 되면 더 이상 그 자리에는 속눈썹이 나지 않는 영구적 탈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모델분이 잦은 뷰러 사용으로 부분적인 견인성 탈모의 모발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속눈썹 연장으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연장 방법을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관찰해서 고객에게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프라이머 작업을 할 때 속눈썹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겠죠. 눈으로 보이는 지금 이 모발의 형상은 길이는 전체적으로 8mm 이상의 긴 모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특이사항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도 가능하시겠지만 앞머리 부분의 길이가 짧고 지금 모발 밀도가 굉장히 넓죠. 숱이 적어요. 모델분과 시작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뷰러와 마스카라를
검사를 자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른 모발과 다르게 이 끝부분이 가위로 커팅한 것처럼 절단되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 뷰러 하면서 모발이 잘린 거예요. 이 부분을 원바이원 클래식과 그 원바이2 볼륨을 믹스한 디자인으로 할 건데, 자칫하면 비어 보일 수 있는 이 부위를 볼륨 연장으로 채우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저희가 또 추구하는 디자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디자인까지 연출을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테일 워크를 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마시고 눈썹이 펴져 보일 정도로만 살짝 올려주세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중간 뒤 어디부터 먼저 붙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초심자들 분들한테는 긴 모발 중심으로 먼저 붙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모델분은 모발량이 많지 않아서 붙였을 때 바로 옆에 작업을 하더라도 달라붙거나 이런 우려는 크게 걱정되진 않는데, 우선 교차하면서 시술하시는 것이 훨씬 좀 효과적이실 거예요. 자리가 빈 듯한 부위는 제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볼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볼륨을 하는 구간에 있는 속눈썹이 3mm 이상의 건강모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모발이 짧고 그리고 힘이 없는 모발에 볼륨을 하는 것이 의미는 없죠. 왜냐면 예뻐지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이 속눈썹이 건강하게 끝까지 잘 자라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하는 이 속눈썹은 일단 3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강한 모발이어야지 가능합니다. 3mm 이하의 어린 솜털에는 그 구간이 비어 있어서 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좀 더 가는 감으로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길이는 3mm 이상이 되는데 좀 가늘죠? 그렇죠? 이 모발에는 제가 한 가닥으로 할 거예요. 근데 보셨을 때 한 가닥을 붙였지만 진해지고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자리가 비었으니까 무조건 볼륨으로 채워야지라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한 가닥도 소중한 존이기 때문에 솜털이 자라나고 있는 어린 연모가 있는지 꼼꼼하게 보시고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믹스를 이루면서 디자인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뚜렷하고 모발이 건강하고 길다라고 해서 무조건 두 가닥을 붙여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버리세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디자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용하는 감호는 플랫모인데요. 플랫모의 장점은 같은 굵기여도 더 진해 보이죠? 모발 숱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디자인은 가로가 길어져 보이는 디자인인데, 모델 정면 사실 봤을 때 쌍꺼풀이 있으신 눈이긴 하는데 졸려 보이는 눈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기 있어 보이는 눈매로 연출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감호는 빅컬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발량이 많으신 분은 아니셔서 볼륨 비중을 좀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쪽 길이가 8mm로 시작해서 9mm, 10mm, 그 다음에 11mm를 믹스하고 있습니다. 속눈썹 길이가 전체적으로 좀 긴 분이신 것 같은데 손상이 좀 있으시네요. 눈썹이 비어있는 자리 있죠? 그 자리는 그 영구적인 탈모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피부에 부착할 수 없잖아요. 눈썹이 빈 자리는 특히 예를 들어서 눈다래끼를 심하게 앓으신 분은 그 자리에 속눈썹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흔히 가지치기라고 얘기하는데 눈썹과 눈썹 사이를 다리처럼 엮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가는 모발을 이용해서 볼륨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오른쪽 왼쪽 모발량 차이가 좀 난다, 그러면 제가 고객에게 카운셀링 할 때는 어느 쪽 눈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먼저 여쭤봐요. 고객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향, 눈썹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을 볼륨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신 같은 굵기의 가물을 사용하면 그 차이가 조금 더 날 수 있어서 굵기는 좀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볼륨 디자인을 할 때도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몽고주름 때문에 앞머리가 휘기도 하고 눈꺼풀에 가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체적 볼륨을 하는 디자인에도 앞머리 한두 가닥은 원바이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눈매에 따라 좀 다르게 하는데 눈을 떴을 때 눈꺼풀과 속눈썹이 접히는 각도를 좀 보셔야 돼요. 연장하기 전에 그걸 보시고 계산하셔서 볼륨을 할지 클래식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미간이 좁은 사람은 앞머리에 볼륨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간이 좁으신 분들한테 앞머리까지 볼륨을 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 고객이 원한다면 해야 되겠죠. 지금은 원바이1과 원바이2 볼륨을 믹스하는 디자인이잖아요. 간혹 보면 속눈썹이 다발로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끝에 부분에 속눈썹이 겹처럼 이렇게 겹쳐 보이는 모양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다 볼륨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도드라지겠죠. 그래서 한 층은 볼륨으로, 한 층은 원바이1으로 하시는 것도 디자인 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부위는 11을 붙이는 구간인데 간혹 이렇게 길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가늘다 라고 하면 길이를 한 단계 줄여서 10으로 붙여주세요. 처음 보셨던 속눈썹과 지금 연장을 다 했을 때 속눈썹이 비어 보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브러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구조가 만 2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죠. 그동안 내가 만 20세까지 몸에 축적된 에너지를 가지고 신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세포는 만 20세부터 노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눈썹 같은 경우에 그것에 맞춰서 연출과 함께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견인성 탈모로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보호단백 영양제를 꼭 사용을 해주시길 권장하는데요. 영양제 사용뿐만 아니라 자주 이렇게 눈을 비비는 습관이라든지 뷰러를 만약에 즐겨 하시는 분들은 힘 조절을 좀 잘 하셔서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속눈썹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조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이 자라고 있는 윗꺼풀에 이 피부 위생 관리 그리고 메이크업 깨끗하게 클렌징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관리 잘 해주세요.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매우 유용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가지 마시고 바로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